1962년생 호랑이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보다 짧은 이야기 하나를 꺼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 62년생 호랑이띠 두 분이 거의 똑같은 기운을 안고 제 앞에 나란히 앉으셨어요. 사주의 결도 비슷했고 들어오는 운의 모양도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여름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환하게 웃으며 오셨고 한 분은 깊은 한숨을 안고 오셨습니다. 분명 같은 기운이었는데 왜 길이 그렇게 갈렸을까요? 바로 그 갈림길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막 8월로 들어선 지금 1962년생 호랑이띠의 손에는 아주 뜨겁고 강한 불꽃 하나가 쥐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캄캄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화상을 입는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두 갈래길을 오늘 아주 또렷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동안 마음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면 생년월일과 함께 댓글에 한 줄 남겨두고 가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 기도 올리고 간단한 사주풀이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댓글로 사주풀이를 많이들 요청해 주셔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남겨드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랑이띠의 8월 그 두 갈래 길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월에 막 들어선 지금 1962년생 호랑이띠 안에서 가장 먼저 꿈틀대기 시작하는 기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답답함,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뭔가 새로 해보고 싶고 묵은 걸 싹 갈아엎고 싶은 충동. 혹시 8월 들어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온 분 분명 계실 겁니다. 댓글에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요즘 뭔가 확 바꾸고 싶은 게 생기셨다면 그게 어떤 건지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당신의 변덕이 아닙니다. 명리학으로 보면 호랑이라는 글자 자체에 스스로 움직이고 환경을 갈아엎으려는 힘이 본래 밝혀 있어요. 이걸 지살의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머무르기보다 제 발로 길을 떠나고 새로운 판을 짜려는 에너지죠. 그런데 이 기운이 8월의 뜨거운 불기운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엔 잠잠하던 그 충동이 갑자기 확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호랑이띠의 8월이 두 갈래로 쫙 갈립니다. 이 불꽃을 손에 쥐고 길을 밝히는 사람과 그 불꽃에 제 손을 대는 사람으로요.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불꽃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요,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 곧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대신 그 불을 잠깐 등불로 바꿔둡니다. 무슨 말이냐?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걸 먼저 종이 위에 펼쳐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꾸고 싶은 게 뭔지, 그게 한때의 답답함인지, 오래 묵은 진심인지를 차분히 비춰봅니다. 1962년생 호랑이띠는 타고난 깊은 통찰의 기운을 지닌 분들이거든요. 잠깐 멈춰 들여다보기만 하면 이분들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움직인 변화는 8호를 인생의 새로운 시동 거는 달로 만들어줘요. 반대편 길은 어떨까요? 같은 충동인데 불꽃을 그대로 거머쥐고 내달리는 사람입니다. 답답하니까 일단 저질러 버리는 거죠. 멀쩡히 잘 돌아가던 걸 충동적으로 꼭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욱해서 등을 돌리고요. 그렇게 8월을 보내고 나면 남는 건 대인 손상과 후회뿐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불꽃입니다.
기운은 한치도 다르지 않아요. 다만 그걸 등불로 드느냐 맨손으로 거머쥐느냐 그 한 끗 차이가 8월에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린 두 분이 바로 이 경우였어요. 한 분은 가게를 접고 싶다는 충동이 들자 일주일을 꼬박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접는 대신 운영 방식 한 가지만 바꾸기로 결정하셨죠. 결과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과 되살아난 단골이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똑같은 충동에 그 자리에서 덜컥 결정을 내려버리셨어요. 한 달 뒤 돌아온 건 되돌리기 어려운 후회였습니다. 제가 두 분께 드린 말은 똑같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변화의 충동을 위험 신호로만 봐요. 나이 들어 괜히 일 벌리지 마라. 가만히 있는 게 남는 거다. 그렇게들 말리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이 나이에 호랑이띠를 마주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분들에게 변화의 통충이 사라지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위기더라고요. 오히려 8월처럼 그 불꽃이 살아날 때 제대로만 쓰면 인생 후반전의 판이 새로 짜입니다. 그러니 이 충동을 억누르려고만 하지 마세요. 없애야 할 위험이 아니라 다룰 줄 알아야 할 힘입니다. 그렇다면 8월에 이 불꽃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확 솟구치거든 그 결정을 딱 일주일만 미루는 겁니다. 당장 없지 말고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을 데리고 살아보세요. 일주일 뒤에도 그 마음이 식지 않고 또렷하다면 그건 충동이 아니라 진짜 방향입니다. 그땐 자신 있게 움직이셔도 돼요.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슬그머니 가라앉는다면 그건 8월의 열기가 잠깐 지핀 불꽃이었던 거죠. 이 일주일의 간격이 등불과 대인 손상을 가르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건 점이 아니라 강한 기운을 현실에서 다루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한 가지 더 분명히 경고처럼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8월에 호랑이 띠는 자기 확신이 부쩍 세집니다. 내 판단이 무조건 옳다는 마음이 강해져요.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중심을 잡고 사람을 이끄는 든든한 힘이 되니까요. 다만 그 확신이 고집으로 굳어지는 순간 곁에서 진심으로 말려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대인 손상에서 구해줄 유일한 사람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 8월엔 내 확신이 가장 강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오히려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8월 전체를 가르는 큰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이 갈림길은 단지 일과 결정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불꽃의 열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에서 가장 먼저 그 두 갈래를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목 절대 가볍게 듣고 넘기지 마세요. 8월의 그 뜨거운 불꽃은요, 일이나 결정에서만 타오르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타오르는 곳이 바로 우리 몸 안이에요. 명리학에서 불기운이 강해지면 그 열은 위로 솟구친다고 봅니다.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자꾸 머리와 가슴 쪽으로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8월처럼 불기운이 한 해의 정점을 찍는 시기엔 몸이 평소와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괜히 벌렁대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머릿속이 도무지 식질 않죠. 밤마다 잠은 얕아지고 아침엔 개운하기는커녕 더 무겁습니다. 이거 그냥 여름이나 더워서 그런 거라고 넘기시면 안 돼요. 기운의 결이 실제로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1962년생 호랑이띠는 본래 속에 깊고 시원한 물기운을 품은 분들인데요.
이 강한 여름불 앞에서는 그 물기운이 빠르게 졸아들 수 있어요. 몸 안에 물이 마르면 어디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를까요? 바로 심장과 혈관, 그리고 혈압입니다. 자, 여기서 또 8월의 갈림길이 갈립니다. 한쪽 길은 이 신호를 제때 알아채고 불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쪽은 별것 아니겠지 하며 신호를 묵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의 끝은 한 달 뒤에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혹시 요즘 들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저린 분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지금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같은 신호를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이에 호랑이띠를 오래 봐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보통은 여름 건강하면 그저 더위 먹지 마라, 물 자주 마셔라. 그 정도로만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의 진짜 약한 고리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더라고요. 8월의 불기운은 몸에 열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 불씨까지 같이 지펴버려요. 평소 같으면 그냥 웃어넘길 일에도 욱하고 불쑥 튀어나오고 한마디 참으면 될 걸 기어이 쏘아붙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강해진 확신, 그 고집의 기운과 이 마음의 불이 만나면요, 정말 사소한 일로도 불꽃이 크게 튑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욱한 감정이 혈압을 끌어올리고 입 밖으로 튀어나온 한마디가 8월의 좋은 인연의 금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8월의 건강은 몸과 마음을 따로 볼 수가 없어요. 몸의 열을 다스리는 일이 곧 마음의 불을 끄는 일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이런 분이 계셨어요. 1962년생인데 본인은 멀쩡한데 식구들이 자꾸 성격이 변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별일 아닌데 버럭 화가 나고 그러고 나면 가슴이 한참을 두근거린다고요. 저는 병이 아니라 기운의 열이 쌓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솟는 순간 그 자리를 딱 세 걸음만 벗어나 보시라 했어요. 방을 나가든 마당으로 한 발 내딛든 그 불길에서 몸을 잠깐 떼어놓는 겁니다. 한 달 뒤 그분이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세 걸음 물러나는 그 잠깐 사이에 불이 신기하게 사그라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솟구치는 불을 다스리는 가장 단순한 실천입니다. 자, 그럼 8월 한 달 이 불꽃을 등불 쪽으로 끌고 갈 구체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첫째, 몸을 쓰는 이른 해가 가장 사나운 한낮을 피해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으로 옮기세요. 같은 일을 해도 몸이 받는 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입으로 들어가는 술과 자극적인 것을 줄이세요. 지나치게 맵고 뜨거운 음식, 늦은 밤에 술 한 잔이 몸의 열기를 한층 더 키웁니다. 이 시기만큼은 속을 시원하고 담백하게 달래주세요. 셋째, 이게 핵심인데요. 마음의 불이 확 붙는 순간이 오거든 입을 떼기 전에 숨을 길고 깊게 한번 내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깐 몸을 빼는 겁니다. 그 짧은 틈이 욱하는 마음과 후회 사이를 갈라놓아줘요. 물론 몸에 또렷한 이상 신호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병원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다만 기운의 열을 다스리는 이 작은 습관들이 그 곁에서 큰 힘을 보태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죠? 8월 한 달 직접 해보시고 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같은 길 위에선 다른 분들에게 그대로 등불이 됩니다. 몸의 불과 마음의 불을 잘 다스리셨다면 이제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운 손으로
8월에 진짜 열매를 거머쥐는 법.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이야기입니다. 8월 1962년생 호랑이띠가 그어질 수 있는 재물의 흐름이에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8월은 거두는 계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봄이 아니라 손을 뻗어 거두어들이는 여름의 한복판이에요. 왜 그런지 이치를 짚어드릴게요. 1962년생의 타고난 기운은 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8월에 쏟아지는 기운은 뜨거운 불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내가 다스리고 가꾸어 거두는 대상을 재물의 기운 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물에게 있어서 바로 그 거두는 대상이 다름 아닌 불입니다. 그러니까 1962년생 호랑이띠는 지금 올여름에 이 강한 불을 제 손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1년 중 거둘 밭이 가장 넓게 펼쳐지는 때가 바로 지금 8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어김없이 길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이 재물의 불을 등불로 거두는 사람과 욕심에 대이는 사람으로요. 먼저 등불로 거두는 길부터 보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분들은 두 가지 재물의 결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요. 하나는 매일 꾸준히 흘러드는 잔잔하지만 마르지 않는 물줄기 같은 재물입니다. 오랜 신뢰와 성실함 위에서 들어오는 약속된 흐름이죠. 또 하나는 어느 날 문득 크게 일렁이는 뜻밖의 기회 같은 재물이에요. 8월에는 이 둘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은 이 중에서 앞쪽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요란한 한 방의 기회보다 오래 쌓인 신뢰로 차오르는 흐름이 이 시기엔 훨씬 든든하다는 걸 알거든요. 반대편 길은 어떨까요? 번쩍이는 큰 기회에만 눈이 멀어 그 불을 맨손으로 거머쥐는 사람입니다. 이참에 크게 한 방 하려는 마음에 그릇을 넘겨 욕심을 내요. 하지만 얕은 물이 너무 큰 불을 욕심내면 다스리기는커녕 제 몸이 먼저 졸아붙습니다. 애써 모아둔 물까지 함께 마르는 거죠. 보세요. 똑같이 들어온 재물의 기운인데 그런 만큼 거두면 복이 되고 그릇을 넘기면 화가 됩니다. 그래서 8월에 큰돈이 오가는 결정이나 새로운 투자 이야기가 들어오거든 그 자리에서 절대 답을 주지 마세요. 마음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날의 결정은 거의 욕심이 대신 내린 결정이거든요. 하룻밤만 그 이야기를 묻혀두고 이튿날 차분한 아침에 머리로 다시 꺼내보세요. 그래도 단단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진짜 기회입니다. 이 한 박자의 멈춤이 재물의 불을 등불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이 8월의 재물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의 손을 거쳐서 들어와요. 앞서 호랑이의 기운과 8월의 기운이 만나 사람을 끌어모으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바로 그 모여든 사람들 틈에서 8월의 열매가 있습니다. 지내던 누군가의 연락, 오래된 인연이 무심코 건네는 제안 곁에 있던 이가 슬쩍 내미는 손길 그 안에 진짜 재물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인연에서도 길이 또 갈립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과 모처럼 모여든 사람을 제 손으로 밀어내는 사람으로요. 무엇이 그 둘을 가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고집입니다. 8월에 강해진 확신이 고집으로 굳으면 내 말이 옳다는 마음에 사람을 가르치려 들게 되고 그 순간 복을 안고 다가오던 사람이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얼마 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1962년생인데 사람한테 하도 되어서 이제 누구도 안 믿는다며 잔뜩 다쳐서 오셨죠. 그런데 그 무렵 그분에게 사람이 모여드는 기운이
한창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부탁드렸어요. 이번 한 달은 옳은 말을 하기보다 먼저 작은 호의를 건네 보시라고요. 밥 한 끼, 안부 한 통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별 기대 없이 건넨 그 작은 호의 하나가 끊겼던 인연을 다시 잇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거리로 돌아왔다고요. 이게 8월의 호랑이띠가 누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제가 권하는 8월의 마지막 실천은 이거예요. 이번 달엔 옳은 말 한마디보다 따뜻한 호의 한 번을 먼저 건네세요. 가르치려는 입을 닫고 베푸는 손을 먼저 내미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사람이 재물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8월이 가기 전에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8월의 두 갈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봤습니다. 변화의 충동 앞에서, 몸과 마음의 열 앞에서, 그리고 재물과 사람 앞에서 매 순간 우리에게는 불을 등불로 들 것이냐, 맨손으로 거머쥘 것이냐 하는 선택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운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8월의 그 뜨거운 불꽃을 밝히는 한이 밝히는 등불로 들어올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등불을 든 여러분의 여름이 어떤 모습일지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환해집니다. 1962년생 65살 호랑이띠 여러분,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 책상 위에는 1962년생 호랑이띠 한 분의 기운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이분들의 사주 위로 한 가지 기운이 유난히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더군요. 그게 무엇인지 저도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좋다, 나쁘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엔 결이 너무 깊은 흐름이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혹시 요즘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분주하고 들썩이셨다면 그 까닭이 오늘 이야기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그동안 가슴에 품고 계신 소원이나 바람이 있으시면 태어나신 생년월일과 함께 댓글로 한 줄 적어주세요. 제가 간단한 사주풀이와 함께 정성껏 기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 한 분의 사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늘 한 그루 나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땅속 깊은 곳에 커다란 물줄기를 품고 있는 나무입니다. 1962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타고난 기운 안에 물과 나무를 함께 지니고 계세요. 물은 깊은 생각이고 통찰이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조용한 지혜입니다. 나무는 한마음 먹으면 끝까지 뻗어 올라가는 추진력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속에는 좀처럼 마르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예순 돌슬 돌아보세요. 물이 없어 메마른 적도 있었고 가뭄 같은 시절을 홀로 견딘 날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계절을 묵묵히 통과해 여기까지 오신 나무가 바로 1962년생 호랑이띠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로 다가오는 8월에 유독 강한 햇살 줄기가 내려앉습니다. 오늘 제가 한참을 들여다본 기운이 바로 이 햇살이에요. 올해는 병오년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서 흐르고 있는 한 해죠. 이 병오년이라는 글자 안에는 한여름의 뜨거운 불기운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8월로 접어들면 그 불기운이 1년 중 가장 환하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호랑이라는 동물의 기운과 올해 병오년의 말이라는 기운이 만나면 둘은 서로 밀어내지 않아요. 오히려 손을 맞잡고
하나의 큰 불꽃으로 뭉쳐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호랑이와 말이 만나 한 덩어리로 결집하는 흐름을 삼합이라고 불러요. 삼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따로 떨어져 있던 기운들이 자석처럼 끌려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고 다투는 충돌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조화의 흐름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가오는 8월의 호랑이띠 주변으로는 흩어져 있던 사람과 기회와 인연이 슬그머니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점쟁이의 막연한 덕담이 아니에요. 물을 머금은 나무의 한여름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 끝마다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8월에 호랑이띠가 딱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8월의 햇살은 그냥 따뜻하기만 한 빛이 아니에요. 호랑이띠에게 이 자리는 명리학에서 장성살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기운이 깃드는 곳입니다. 장성이라는 말 어쩐지 무게가 느껴지시죠? 옛날로 치면 군사를 이끄는 장수의 별이에요. 무리의 한가운데 서서 방향을 정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책임을 짊어지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8월은 1962년생 호랑이띠가 어딘가의 중심으로 다시 불려나가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가정 안에서든 하시던 일에서든 오랫동안 누군가 다시 당신을 찾고 당신의 한마디에 기대고 당신의 결정에 무게가 실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혹시 8월로 넘어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분주하고 들썩이는 느낌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밤에 누우면 머릿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무언가 정리하고 결정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슬슬 올라오지 않으셨나요? 그러셨다면 댓글에 그 마음을 한 줄 적어 두고 가셔도 좋아요.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제가 명리를 오래 공부하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운이라는 건 밖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다가오면 우리 마음과 태도가 먼저 미세하게 흔들리고 달라집니다. 그 흔들림을 두고 우리는 운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8월의 그 들썩임은 장성살의 기운이 당신의 마음에 먼저 보내온 신호예요. 이제 다시 중심에 설 때가 됐다고 안에서부터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 명리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 장성살을 무겁게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책임이 따르니 피곤하다, 어깨가 무거워진다, 그렇게 경고처럼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저는 수많은 호랑이띠를 마주 앉아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분들에게 중심에 선다는 건 이런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기다워지는 순간이더라고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앞장서온 분들이거든요. 그 기운이 사라지고 변두리로 밀려날 때 오히려 빠르게 시들고 다시 중심에 설 때 눈빛부터 살아나는 분들이 바로 호랑이띠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8월에 짊어지게 될 그 무게를 굳이 부담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아직 단단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작년 이맘때 일이 하나 떠오릅니다. 1962년에 태어나신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꾸려오셨는데 이제 슬슬 손을 놓고 조용히 물러날까 마음을 굳히고 오신 길이었습니다. 기운이 다 빠졌다. 나는 끌고 갈 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사주를 펼쳐보니 마침 그분 앞으로 이 장성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물러나시면 그 기운이 갈 곳을 잃어 마음 안에서 맴돌 텐데
한 계절만 더 중심을 지켜보시는 건 어떻겠냐고요.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신 그분이 몇 달 뒤 전화를 주셨어요. 가게 발길을 끊었던 단골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바로 사람을 모으는 삼합의 흐름이고 다시 중심으로 불려나가는 장성의 기운입니다. 물론 저는 그 누구에게도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단정 짓지 않아요. 다만 기운의 결을 읽어 방향을 함께 살필 뿐이죠. 그렇다면 이 좋은 흐름을 8월에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8월에 접어들면 마음이 자꾸 앞서 달려나가려 할 겁니다. 이거 해야겠다. 저것도 정리해야겠다. 머릿속이 분주해지죠. 바로 그럴 때 하루 중 단 10분만 자신에게 멈춤의 시간을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가만히 앉아 오늘 내가 무엇에 마음을 쏟을지 딱 한 가지만 정하는 겁니다. 장성의 기운은 방향을 정해주면 든든한 힘이 되지만 방향 없이 풀어두면 마음을 사방으로 흩어 조급함만 키워요. 그 10분이 들썩이는 8월의 마음을 잡아주는 닻이 되어줄 겁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강한 기운을 다스리는 아주 오래된 마음 공부의 이치예요.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운에는 한 가지 조심할 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수의 별이 강하게 들어오면 자기 생각이 너무 굳어져 남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옳다는 확신이 지나치면 오랜 곁을 지켜준 사람과 사소한 일로 마음이 어긋날 수 있어요. 모처럼 모여드는 좋은 인연을 고집 한 줌으로 흩어버리는 일만큼 아까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 8월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를 꼭 한 번 더 귀에 담아보세요. 이 이야기는 잠시 가슴에 품어두시고요. 이제부터는 그 단단한 나무에 실제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흐름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려 합니다. 앞서 물을 깊이 머금은 나무 이야기를 드렸지요. 이제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다가오는 8월 1962년생 호랑이띠에게 가장 또렷하게 떠오르는 흐름은 바로 재물의 결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늘 한 가지 이치를 먼저 설명드려요. 그래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두 발 딛고 선진자 운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 1962년생의 타고난 기운은 물입니다. 그리고 올해 병원년과 8월에 쏟아지는 기운은 뜨거운 불이에요. 명리학에서는 내가 다스리고 갖고 거두는 대상을 재물의 기운, 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물에게 있어서 바로 그 재물의 기운이 다름 아닌 불입니다. 물이 불을 다스리듯 1962년생 호랑이 띠는 올여름에 이 불기운을 자기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8월의 불은 그냥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 호랑이띠가 길어 올려 거둘 수 있는 재물의 밭이라는 거죠. 1년 중 이 밭이 가장 넓게 펼쳐지는 때가 바로 다가오는 8월입니다. 자, 그럼 이 재물의 기운에도 두 가지 결이 있다는 걸 짚어드릴게요. 하나는 매일 성실하게 흘러드는 잔잔하지만 마르지 않는 물줄기 같은 재물입니다. 오랜 신뢰와 꾸준함 위에서 들어오는 약속된 수입의 흐름이죠. 또 하나는 어느 날 문득 크게 일렁이는 뜻밖의 기회 같은 재물이에요. 8월에는 이 둘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62년생 호랑이띠에게 더 단단한 복은 앞쪽이라는 거예요. 요란하게 한 번에 터지는 기회보다 오래 쌓인 신뢰와 조용히 차오르는 흐름이 이 시기엔 훨씬 안정적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잊었던 돈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거나
오래 막혀 있던 무언가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셨나요? 그런 작은 신호를 느끼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살짝 남겨주세요. 같은 기운을 타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이 불을 다스린다고 했지만 그건 물이 충분히 깊을 때의 이야기예요. 얕은 물이 너무 큰 물을 욕심내면 다스리기는커녕 제 몸이 먼저 졸아붙습니다. 8월의 불기운이 워낙 강하다 보니 평소답지 않게 마음이 크게 부풀어 오를 수 있어요. 이참에 크게 한번 벌려볼까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조심하셔야 해요. 내 그릇에 담길 만큼만 거두면 그게 다 복이 되지만 그릇을 넘겨 욕심내면 애써 모은 물까지 함께 마릅니다. 이건 겁을 들이려는 말이 아니에요. 강한 재물의 기운일수록 그 곁에는 늘 과욕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는다는 오래된 이치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재물의 기운을 8월에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큰돈이 오가는 결정이나 새로운 투자 이야기가 들어온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마세요. 마음이 가장 뜨겁게 부풀어 오른 날의 결정은 거의 욕심이 대신 내린 결정이거든요. 하룻밤만 그 이야기를 베개 밑에 묻어두고 다음날 아침에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꺼내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단단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욕심이 아니라 진짜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한 박자의 멈춤이 8월의 재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대목에 다다랐습니다. 조금 전 사람들이 모여드는 삼합의 흐름을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재물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는 사실 따로 떨어진 두 개의 운이 아닙니다. 8월에 호랑이띠에게 들어오는 재물은 거의 대부분 사람의 손을 거쳐서 옵니다. 알던 누군가의 연락, 오랜 인연이 무심코 건네는 한마디 곁에 있던 사람이 슬쩍 내미는 제안, 그 안에 8월의 진짜 열매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호랑이띠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재물운이라 하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떠올리시는데 제가 수십 년간 마주 앉아 보아온 바는 좀 달라요. 이분들에게 진짜 재물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 그 단단한 어깨로 거두어 먹이고 이끌어온 사람들이 이제와 하나둘 은혜를 안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8월의 삼합이 데려오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역시 1962년에 태어나신 한 분이 사람한테 정말 질렸다며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평생 베풀기만 하고 돌아온 건 서운한 뿐이라고 이제 누구에게도 마음을 안 주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무렵 그분에게 사람을 불러 모으는 기운이 한창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 한 사람, 마음에 빛이 떠오르는 단 한 사람에게만 먼저 안부를 건네보시라 했어요. 얼마 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그 한 통의 안부 전화가 끊겼던 인연 하나를 다시 이어주었고 그 인연이 생각지도 못한 일거리를 가져다 주었다고요. 사람에게 되었던 마음을 사람으로 다시 연 셈이죠. 이게 바로 8월의 호랑이띠가 누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주 단순해요. 8월이 가기 전에 마음 한켠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건네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냐는 그 한마디가 닫혀있던 인연의 문을 열는 열쇠가 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은 태어난 달에 따라 그 결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월에서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 쪽으로, 여름과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오래된 인연 쪽으로 흐름이 더 짙게 들어와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호랑이띠 어르신들 본인이 태어난 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어느 결의 기운이 더 강하게 드는지 제가 눈여겨 살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잊지 마셔야 해요. 앞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그 고집의 결, 기억나시죠? 중심에 선다는 기운이 강할수록 내 말이 옳다는 확신이 세지는데 바로 그 확신이 모처럼 다가온 귀한 인연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곧 재물인 8월에 그 고집 한 줌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구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부디 귀를 조금만 더 열어두세요. 이렇게 재물과 사람의 흐름을 짚어보았지만 이 모든 좋은 기운도 결국 한 가지 위에서만 온전히 피어납니다. 그 한 가지를 놓치면 8월의 열매도 손에 쥐기 전에 시들어버리는데 이제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8월의 재물도 모처럼 다가오는 귀한 인연도 결국 단 하나 위에서만 온전히 피어납니다. 바로 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찾아와도 그것을 받아낼 그릇이 성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 건강 이야기를 운세 맨 끝이 아니라 가장 깊은 뿌리에 놓습니다. 다가오는 8월 1962년생 호랑이띠가 가장 정성껏 살펴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앞서 올여름의 기운을 뜨거운 불에 비유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 불기운은 재물의 밭이 되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로 작용합니다. 명리학에서는 불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그 열이 위로 치솟는다고 봐요. 그 열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로 심장과 머리 쪽입니다. 그래서 8월처럼 불기운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에는 가슴이 까닭없이 두근거리거나 얼굴로 열이 화끈거리고 밤에 잠이 얕아지는 일이 잦아져요. 혈압이 평소보다 들썩이고 작은 일에도 머리가 지끈거리기 쉽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름이라 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운의 결이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에 1962년생만의 결이 하나 더 얹힙니다. 이분들의 타고난 기운은 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한여름에 강한 햇살 아래 물은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줄어듭니다. 나무가 뼛속까지 볕이 드는 떼약볕에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뿌리에 물이 마르고 잎끝부터 다 들어가잖아요. 8월에 호랑이띠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몸의 물기,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이나 수분이 평소보다 빠르게 마르기 쉬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관과 심장 쪽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셨던 분 계신가요? 그 신호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건 겁을 드리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몸이 미리 보내주는 친절한 편지 같은 거예요. 편지를 제때 읽으면 큰일을 막을 수 있지만 봉투째 서랍에 던져두면 나중에 호되게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에 호랑이띠를 수없이 마주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통 여름 건강이라 하면 그저 더위 조심하라고들 하죠. 하지만 이분들의 진짜 약한 고리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어요. 불은 몸에 열만 올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불도 함께 지핍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에도 욱하고 솟구치고 한마디 참으면 될 것을 기어이 내뱉게 되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심에 선 기운,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그 흐름과 이 불기운이 만나면 자칫 불꽃이 크게 깁니다. 그 한 번의 욱하는 감정이 혈압을 끌어올리고 입 밖에 낸 한마디가 모처럼 다가온 좋은 인연의 금을 냅니다. 그러니 8월에는 몸의 열만큼이나 마음의 열을 함께 시키셔야 해요. 이게
1962년생 호랑이띠의 8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 열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아주 단순합니다. 줄어드는 물을 부지런히 채워주는 거예요. 하루 동안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자주 조금씩 나누어 마셔보세요. 몸 안에 물길이 마르지 않아야 치솟는 열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둘째,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무리한 바깥일은 한 박자 미루세요. 움직이는 일은 아침이나 해질 무렵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몸이 받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셋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요. 마음의 불이 확 솟는 순간이 오거든 그 자리에서 입을 때는 대신 숨을 길고 한번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시원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 잠깐의 틈이 욱하는 마음과 후회 사이를 갈라놓아 줄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강한 불기운을 물로 다스리는 아주 오래된 이치를 그대로 따른 거예요. 작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1962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여름만 되면 잠을 통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죠.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는데 본인은 너무 힘들다고요. 저는 약 대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과 10분의 조용한 멈춤을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솟구치는 감정을 종이에 한 줄 적어 흘려보내 보시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신기하게도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고 밤잠이 깊어졌다고요. 물론 몸에 분명한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다만 기운의 결을 다스리는 작은 습관이 그 치료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으시죠? 8월 한 달 한번 가만히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살짝 들려주세요. 같은 기운 아래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 그 한 줄이 더없이 큰 응원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8월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물을 깊이 머금은 한 그루 나무로 여름의 빛이 내려 사람이 모이고 열매가 맺히는 시기, 그 안에서 중심을 지키되 고집은 내려놓고 욕심 대신 한 박자의 멈춤을 두고 무엇보다 자기 몸과 마음을 정성껏 돌보는 한 달, 그렇게 보내신다면 8월은 분명 1962년생 호랑이띠에게 오래 기억될 단단한 계절이 될 거예요. 그 단단한 나무가 올여름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기운이 1962년생 호랑이띠 여러분의 8월을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지난 세월을 단단히 버텨오신 그 뿌리 위로 이번 여름엔 부디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미처 다 풀어내지 못한 시기별 흐름과 세세한 당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잠시 들러 꼭 살펴봐 주세요. Take Stick